트럼프 재선 후에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규제 완화가 주된 배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크업계 CEO들도 트럼프와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도 선거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하면서 친가상화폐 후보들을 당선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로 깡통을 여러 번 찼던 200억 슈퍼개미 보컬 트레이더 김형준이 있습니다. 그의 도서 실전 투자의 비밀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 투자로 200억 수익을 만든 슈퍼개미 보컬 트레이더 김영준의 투자 팁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컬의 의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목소리를 통해서 경제와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 김영준은 실전 수익률 대회에서 12번이나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도서에는 실전 투자에서 검증된 최강 트레이더의 13가지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그는 최초 주식 투자를 위해서 1997년 IMF가 터지기 전 50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 주식을 산 것이죠. 18,000원이던 주가는 반토막이 됐습니다. 그는 아직 운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5개월 만에 하나로통신, 유한양행, 골드뱅크, 텔슨전자의 주식으로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해서 버는 100만 원의 월급은 푼돈 같아 보였죠. 이런 자신감으로 회사 입사 8개월 만에 사직서를 던지고 2000년 2월 전업 트레이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렵 코스닥의 거품이 사그라들고 있었죠. 이 당시 나스닥 지수도 5,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빠지고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도 3,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IT 버블이 꺼지면서 하락기를 맞이했고 그의 계좌도 미친 듯이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분봉조차도 몰랐고 주식시장을 도박처럼 접근했습니다. 그때는 투자가 아니라 단순히 운을 시험해보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손실이 누적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관리나 청소 같은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학창시절 국가기술 자격증을 많이 따놓아 재취업을 쉽게 했는데요. 일을 하면서 또 투자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신규주를 찾아서 500만 원을 투자해 10분 만에 75만 원의 수익을 보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갑니다. 하지만 또 실패를 맛보게 되죠. 또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빌리고 신용카드 10개의 현금 서비스 최고 한도까지 받아서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상한가 한 방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에 투자했다가 하루 만에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만에 2억 원이 1,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자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배가 지내는 오이도로 떠납니다. 오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에 실패해서 삶이 무너져 내리던 때에 그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노숙 생활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일한 재산이었던 자동차까지 담보로 맡긴 상황이었고요. 무료 급식소에 의존하면서 끼니를 해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 화학류 관리사 자격증을 활용해서 춘천의 설계회사에 취업을 했고요. 한 달에 400만 원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마저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식 투자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의 극단적인 투자 경험 속에서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 그리고 꾸준히 자신의 매매일지를 작성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매매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욕심을 경계하며 작은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는 방식을 터득했습니다. 본업과 대리운전까지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그는 결국 전업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었고 2005년에 전업 투자자로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금 1,000만 원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융통해서 주식장에 진입했고 한 달 만에 2천만 원의 수익을 내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는 꾸준히 빚을 갚으면서 6개월 동안 5천만 원을 벌었지만
원풍물산이라는 종목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 원풍물산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갑작스럽게 급락했는데요. 이때 그는 3,500만 원 중 2,700만 원을 또 잃고 맙니다. 순간적인 충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정을 되찾으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결국 2005년 한 해 동안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상승장이든 폭락장이든 매월 손실 없이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마침내 2006년에는 4억 원의 빚을 모두 갚고 1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적인 매매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투자 조언을 구했죠. 그 중에는 큰 손실을 보는 원금을 되찾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은 투자 비법이나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도 빚을 지고 성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자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에게 먼저 대출금을 갚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이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큰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마는 마인드 컨트롤에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13가지 매매 기법 중에 투자 팁 3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신고가 상승 음봉 매매 기법입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면요. 고점들을 연결한 선이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이 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 일봉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주가는 보통 저항선 근처에서 다시 떨어지려고 하죠. 그리고 지지선에서는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의 지지선을 이탈하며 하락했다가 C의 저항선을 돌파한 후에는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과 지지만 알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화면의 현대차 일봉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최초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부강약품 주봉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강약품 일봉 차트인데요. 역시나 저항선이 돌파된 후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가 상승 음봉 매매 기법입니다. 셀티리온 일봉 차트인데요. 신고가 상승 음봉 위에 저항선이 있는데요. 이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관의 매수량을 보는 것이죠. 2020년 6월 3일 거래량을 보십시오. 기관이 대량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돌파하면서 기관의 매수와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힘입어서 쉽게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원인이 뉴스로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의 임상 데이터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박스 돌파 후 영망지형 매매 기법입니다. 참 엔지니어링은 3,250원 선에서 6개월간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한 날이 2011년 2월 7일인데요. 당일 거래량을 보면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거래량이라고 했는데요. 2월 7일에는 전날보다 7배나 가까운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다음날 거래량은 30%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많으면서 박스권을 뚫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날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음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비슷한 거래량이 만들어지면서 음봉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죠. 이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다음날 급격한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다시 보면요. 3,200원의 하락 종가 마감했던 주가는 3,50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식으로 큰돈을 벌어본 경험은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하지만 한 번의 큰 실패로 손실을 보게 되면 그동안의 수익금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노하우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해 나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마다입니다.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승리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선거 캠프에 118밀리언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유세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정부 효율성위원회의 수장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에 테슬라 주가가 15% 가까이 상승했죠.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및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자율주행 기준을 제정해서 각 주별로 상이한 규제를 통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 회사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죠. 트럼프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테슬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친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적인 입장이 테슬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보조금 없이도 시장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기업의 세율 인하 그리고 AI 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포함되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텔을 대체해서 다우에 편입되었죠. 다우 편입으로 주가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엔비디아가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상징성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업체인 대만의 TSMC도 10월 매출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SMC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에 필요한 고급 패키징 기술을 2025년까지 2배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 소장인 앨런 오초아를 이사로 선임하면서 기술 혁신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이 AI와 반도체 분야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이 되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을 테슬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테슬라는 여전히 엔비디아와의 경쟁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테슬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주식이었고 심지어 애플과도 경쟁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서 테슬라 주식에 대한 흥미가 다소 식었죠. 주가 역시 최고점에서 23%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매수된 주식이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로 돌아올지 여부는 엔비디아와의 경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엔비디아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죠. 곧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치를 뛰어넘는다면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전에 테크 CEO들은 조용히 트럼프에게 구애 활동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처음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테크 업계가 그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 피차이, 아마존의 앤디 제스 등 주요 인물들이 트럼프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업과 경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공감을 느낄 만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경쟁자들을 비판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가려고 했죠. 트럼프는 지난 임기 동안 자신을 비판하는 기업에게 가혹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아마존과 제프 베조스에게는 개인적 감정까지 얽힌 갈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팀 쿡처럼 직접 트럼프와 소통하면서 경제 문제를 이야기한 CEO들에게는 관세 문제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등 우호적인 대우를 해주었죠. 이를 보고 다른 테크 리더들도 쿡의 방식을 따라서 트럼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이 확정된 후에 여러 주요 기업 CEO들은 그와 협력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승리를 분명한 변화의 신호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과거 트럼프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협력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기회가 크다라고 밝혔죠.
구글의 순다이 피차이는 미국 혁신의 황금기에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뜻을 전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트럼프의 놀라운 정치적 복귀를 축하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애플의 팀 쿡도 미국의 혁신과 창의성을 계속해서 리드하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트럼프에게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규제 완화, AI와 제조업에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선거에 130밀리언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투자 성과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7,900달러를 넘기게 했죠. 주요 암호화폐 기업 코인베이스, 리플, 안드레슨 호이즌 등이 130밀리언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투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암호화폐 업계 지원을 받은 후보들이 다수 당선되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버니 모네로가 친암호화폐 후보로 승리를 했고요. 규제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주에서도 친암호화폐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번 선거 결과가 암호화폐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승리로 자신감을 얻었고 2026년 중간 선거를 위해서 벌써 78밀리언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친암호화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 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기술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I 규제와 반도체 정책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고 AI와 원자력 에너지를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AI 스타트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죠. 또한 AI 데이터 센터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정책 방향은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 칩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또한 반도체법과 관련된 보호무역 정책도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반도체 수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했죠. 이는 인텔과 같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사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AI 칩과 같은 아시아산 반도체 제품도 관세에 직면할 수 있지만 강력한 수요 덕분에 가격 인상으로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만과 관련된 지정학적 불안은 기술주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죠. 대만은 전 세계 첨단 칩 생산 중심지로 대만에서의 생산 차질은 글로벌 경제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추진할 세제 개편이 경제와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는 2017년에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죠. 다시 취임하면 이를 15%까지 더 낮추고 개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화면의 표를 보면요. 일자리, 추가근무, 사회보장 혜택, 팁에 대한 세금 종료가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은 이번 감세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10년 동안 이러한 세제 개편이 국가 부채를 9.15 트릴리언 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감세 법안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기후정책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공화당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감세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출을 줄이지 않고 감세만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로 요동치는 주식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 승리 이후 주식시장에 큰 변화를 보였는데요. 주로 소형주와 특정 섹터들이 급등했고 동시에 채권 수익률도 크게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동안 주가가 상승한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의 감세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많은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점은 이 상승세가 지속적인 투자 기회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웰스파고의 전략가 폴 크리스토퍼는 선거 결과로 인해서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고 특히 무역 정책이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급등했던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했던 사례처럼 이번 반응도 일시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주식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고 경제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자신감을 보였죠. 전문가들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연준의 금리 인하로 주식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코인 3개 중 하나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번 선고로 큰 수익을 만드셨을 텐데요. 투자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단기적인 변화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